안녕하세요. MBC 공부가 뭐니 이봉주 김미순 씨 편을 제가 봤습니다. 이 보면서 제가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봉주 마라토너 팬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죠. 그래서 저는 그 마라톤이라는 것을 그렇게 세계적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인간의 극한이죠. 사실은 마라톤이라는 게. 그래서 특히 이번 방송은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은 이봉주 님 그 부인 김미순 씨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주로. 그래서 뭐 혹시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자녀분의 그 이제 자녀분이 우석인데 먼저 학습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이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지나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하지 못합니다. 성취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심리적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특히 공부는 고등학교 와서 공부는 좌절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좌절한 것을 다시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그 다음에 실패는 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데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희망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배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어머니는 아이들을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좌절을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상황이. 저는 김미순 씨가 자녀분에게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아주 착하게 보이죠. 그냥 얼굴만 봐도 굉장히 착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적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조언이랄까 어떻게 약간 참고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조금 조직적으로 짜는데 무리하지 않게 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석이는 제가 보기에 기초도 부족하고 두 번째 공부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초를 닦을 것인가? 그 다음에 기초 닦는다고 해서 또 뭐 선생님을 어떻게 뭐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잘 하셔야지 막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사람한테 만나면 애가 금방 질려버리죠. 능력은 그렇게 안 되는데 숙제 양 많이 주고 막 하면은 애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작전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역시 좌절하지 않게 실패를 하면서도 좌절을 겪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도록 계획을 짜시고 기초 공부 다지고 공부 방법 익히게 그건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뭐냐면은 이제 공부 계획과 실행에서
그 자녀분과 우석이하고 의논은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학생에게 가능한 맡기세요. 학생한테 맡겨서 속도는 늦지만 실패하지 않게 차근차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습관이 안 돼서 체크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체크는 한다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합의를 해야지 체크해도 말이 없죠. 불만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체크는 하되 혼내거나 지나친 간섭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너무 따지듯이 하면은 혼내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보충하거나 해결할까 쪽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하시면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 체크는 하되 감정을 세우지 마라. 그 다음으로 뭐예요? 해결 방안 중심으로 해라. 결과적으로 홀로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석이는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행동 모든 부분들이 홀로 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모두 해 주다 보니까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석이와 상관없는 김미순 씨에게 드리는 말을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봉주 마라토너 분하고 그 두 분을 보면서 굉장히 순수하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살아가고 아주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일 그 좀 생각이 났었어요. 좀.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이 그냥 참고로 하는 말이지 기분이 안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분이 상하면은 제가 하는 행위도 너무 무의미해지니까 한번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에게 쾌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죠. 쾌락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게 쾌락인데 문제는 어떤 행위가 부모는 사랑이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아무리 좋더라도 속으로는 화가 나거나 또 그 약간의 짜증이 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래 쌓이고 쌓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또 자식들은 그 부모의 좋은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불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랑은 행위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참으세요. 도움을 청할 때 돕지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지만 늘상 주지 마시고 도움을 청할 때 사랑을 주라는 원칙으로 자식을 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김미순 씨 스스로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한국에서 흔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식이나 남편 뭐 혹은 심지어 부모까지 해서 남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석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어머님이 간섭을 하기 쉬워져요. 또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남편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희생은 고통이 되고 자신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자신의 불행이, 고통과 불행이 결국은 자식과 남편도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지 가족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식을 위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자식하고 간섭하거나 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도 공부하기 어려워지고 본인도 좀 고통스러운 경우가 생기죠. 이제 자신이 행복해야지 가족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더 충전하고 찾기 바랍니다. 흔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자식에게도 홀로 설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우석이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 약간의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하는 말 중에서 그냥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하거나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많은 양해 바라고 특별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또 생각이 나면은 추가 방송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행복한 가정생활 되시고 우석이 승진이 좋은 입시 결과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